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오후로 들어서면서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다시 됐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58% 정도 올라갑니다. 3,16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죠. 1,0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에서도요. 외국인이 매도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46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소폭이지만 같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오늘은 매도 포지션이네요.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위로 상승시키려는 힘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파란색 매도 포지션, 매도 사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셨는데 외국인 쪽에서 선물은 소폭이지만 한 893억 원 정도 유입은 되고 있네요. 자,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원 45전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1,162원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지수와 또 환율, 수급 상황까지 체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조기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성장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 탄력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NF 그리고 천보, 에코프로비엠, 솔루첨단 소재, 원익, P&E까지도 전반적인 상승 탄력 가져가는 거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동안 알루미늄 박쪽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동박에 이어 알루미늄 박쪽도 상승 탄력 나오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1%대 급등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도 최근 흐름 참 좋습니다. 삼성 폴더블폰의 흥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 뜨거운 시장 반응에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생산 라인을 전격 증설해서 이 생산 능력을 연 2,50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 부품주들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 바텍도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BH, 인터플렉 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폴더블폰 보면서 아이폰 쪽도 같이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끔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13에요. 적에도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망에 국내 위성 관련 업체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 동반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있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죠. 또 애플 관련해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 LG 이녹스 등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OLED까지도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쪽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첫 3상 투약이 되는 건데요. 이 소식에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4% 넘게 올라가는 흐름이네요. 3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개발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BNC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죠.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이 임상 2상의 대상 확대 승인을 받았다. 이 소식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타바이오, 현대바이오, 미코 등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반면에 HLB는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사실 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예방 효과 연구 결과가 좀 나와주면서 이 다시금 하락 효과를 그러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자문위원회가요.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지금 보완 서류를 요청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 흐름을 다시 보여주는 형태네요. 9%대까지도 지금 내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5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위 산업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있는데요. 그동안 영번 원자로는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또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가동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위 산업주들에게서도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평화산업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 등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수소 위크를 앞두고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원익 P&E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요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새 아파트에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 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 원익 P&E의 주가가 17%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33,800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고요. 자, 자회사를 통한 생산이 부각받으면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아모센스, 에스트래픽, 휴맥스 등도 함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게임주 쪽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에요. 또 교포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작 흥행의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오늘도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17.48% 올라갑니다. 9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게임 허용 한도를 일주일에 3시간으로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게임주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SKC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SKC가 SK와의 합병 소식에 대한 관련 보도가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합병 소식 공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C 반등력 나왔고요. 6%대 강세네요. 1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보도록 하죠. 자기 주식 취득 소식이에요.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력 둔화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5% 넘게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8,6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 확인을 전반적으로 해보셨는데 유효한 전략들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이드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하락 파란불을 켜내서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오후장이 시작되면서 또 상승 전환이 됐어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섹터가 좀 빠지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도 종목 소개에서 다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강세 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하락하는 것들은 좀 일부 섹터고요.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그 상대 강도를 놓고 보면 일단 한 2, 3%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면 지수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여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인 속에 나름대로 치고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종목별 장세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이점은 지금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좀 빠지는 흐름인데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상승 탄력이 가져가네요. 역시 수급의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때 코스닥을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파네요. 근데 오늘 코스피 IT 중심으로 코스피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조금 방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IT 중심의 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IT를 사준다라는 것은 분명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옥석 가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평화산업, 펄어비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제넥신, 그리고 HLB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파인테크닉스, 이녹스 첨단소재, 펄어비스, SKC, 원익 P&E, 사마알미늄, 카카오게임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BH, OCI, 하나기술, 파인테크닉스 역시 들어있고요. 에코프로, 한국BNC, 사마알미늄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입니다. HLB 생명과학, J콘텐트리, 원익 P&E, SKC, SK바이오사이언스, 인텔리안테크까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그 많은 그 TV들이 얘기했었던 오늘 관심이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이제 앞두고 있죠. 임상 3상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은 신풍제약이라든지 MG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신풍제약도 임상 3상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신풍제약 2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 3상까지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것들이고요. MG캔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2상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3상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 기반의 이제 치료제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범용적으로 쓰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이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치료제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백신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본업에 있어서도 워낙 충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건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저도 그렇고요. 그걸 개발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분산 투자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 부분 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되면 내가 소위 대박이 날 것이야 라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주가 더욱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임상주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짚어주셨는데 본업도 그렇지만 치료제 쪽에서도 조금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오늘 장에서 4%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3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예. 같이 한번 펄어비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 신작 게임의 기대감, 뭐 도깨비라는 게임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다라고 하네요.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빠지는 이유는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을 좀 억제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해서 게임을 좀 억제한다라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 좀 빨리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거 적용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 그들의 이제 해당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18세 미만 근데 미성년자요.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 이제 청소년 불가 제품입니다. 소위 청불 제품인데 그렇다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셧다운
락다운을 드디어 해제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 예.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불 부분에 대한다면 너무 낙폭이 과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점을 좀 잡아가는 노력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좋고 다운로드 수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잘 잡아가는 것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매출이 워낙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국에서 매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6%대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2.5% 정도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저점을 잡아가는 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또 희한하게 펄어비스 게임 쪽은 기관에서 수급이 또 붙어지고 네. 있네요. 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SKC인데요. 일단 뭐 루머에 의해서 어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회사에서 강력하게 부인을 함에 따라서 오늘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주 SK와 합병설이 어제 이제 돌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각 그 계열사들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독자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재차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SK그룹이 회사를 그러니까 그룹을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재 지금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 몇몇 회사들을 서로 이렇게 뭐 조직을 이제 개편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분사하고 뭐 여러 가지 SK 그쪽 그 이제 2차 전지 쪽도 예. 이제 회사를 좀 나누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좀 얘기들이 좀 퍼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SK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회사 주식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6%대 급등력 계속해서 가져가네요. 1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지금 뭐 장비주, 소재, 뭐 공정 이런 부분이 네. 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동박 쪽에 의해서 알루미늄 쪽은 아직은 덜 올라왔다. 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정말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근데 좋을까요? 우리가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들, 동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대감으로 주식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의 소재로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지 이게 모든 것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휴대폰을 제가 이것을 쓰고 있다가 폴더블폰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면 이걸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동박을 쓰다가 알루미늄 박을 쓰게 된다면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흐름은 궁극적으로는 보되.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과도한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 정도로 좀 보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알루미늄박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머리를 좀 자르신 것 같아요. 머리가 사라졌나요? 머리카락이죠? 네, 머리카락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바로 그냥 넘어가죠. 네. 자, 네. 오늘 지수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시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의 코스피와 선물 시장은 그래도 매수폭을 확대는 하네요. 네, 일단 원고는 시장 재미없다라고 보내고 있는 사이에 방송국 온 사이에 주가가 쭉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변화가 8월 말이다 보니까 나오는 또 특수한 상황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조드렸던 게 MSCI 리밸런싱만 끝나라. 그 다음부터는 뭔가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는데 벌써부터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네요. 예.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한 지금 코스피 쪽에서 2,000억 그리고 선물 1,200개 정도 사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만큼 목말라 있었다라는 변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변할 수 있었던 요건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좀 처졌고 네. 상대적으로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은 시장은 오른다. 예, 이게 어떤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해도 한 3,180선에서 한 3,200선 이 정도까지는 어떤 좀 저항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돌파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안쪽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흐름들과 함께 시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번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계속돼서 상승된다. 이런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오늘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특징주들도 옥석가리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보셨나요? 네, 오늘은 한동안 수소차, 수소경제 관련 종목들이 강했죠. 다음 주죠, 지금 수소위크가. 네,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다시 바톤을 전기차 쪽으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오늘 한 종목 원익 P&E가 주가가 급등합니다. 예. 지금 현재 1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원익 P&E 같은 경우가 눈길이 가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쪽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이었나요? 특히 전기차가 필요할 때 가장 전기차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드라이버들의 강한 욕구가 여기서도 예. 이제 발휘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가 주차 면수의 5% 이상 전기차의 충전기가 필수다라고 내년부터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받는 기조인데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원래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회사가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SK가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SK 쪽이 인수를 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거래량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매매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했을 때 변화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원익 P&E는 P&E 시스템즈라고 하는 자회사가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 또 같이 이어가는 모습들이고 오늘 보다 보니까 뭐 아모센스 그리고 또 차폐에 관련된 필름 예. 관련된 회사죠. 그리고 또 에스트래픽 이런 회사들도 같이 강세를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17% 정도 올라가 있는데 더 강하게 못 가는 이유는 실적 대비한 부담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한 200~3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5천억까지 들어왔다라고 되면 그것도 본업이 아니라 자회사 쪽이죠. 지금 원익 P&E는 2차 전지 장비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결론은 지금 신규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한 32,000원대 밑에서 눌림 목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동향들 지켜보시되 하지만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은 더 강할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PN이 지금 따라갈 것은 아니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32,000원 선부터 다시 보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장에서도 17%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죠. 33,600원의 흐름, 또 기관에서도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익 PN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 HLB 같습니다. 말도 많고 달도 네. 많은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때 공매도 아웃 이 운동 나오면서 예.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꼽혔던 종목이죠. 근데 그것 금감원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시세 조정의 혐의가 된다라는 쪽에서 경고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한 3만 원대 중반대에서 거의 6만 원대 이상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트남의 나노젠이라는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좀 될 것 같다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받았죠.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예방 효과가 96.5%까지 나온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의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삐끗하죠. 예. 지금 보완 서류를 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요청을 받았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나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구나라는 쪽에서 오늘 차익 매물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중 낙폭을 또 많이 만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HLB를 또 다른 백신 관련된 쪽으로 바라보느냐라고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도 백신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쪽은 그래도 그나마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두 회사에 집중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 또 주가가 급등한 배경은 그동안 공매도가 한때는 7월 달 같은 경우는 13%까지 예.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많이 청산되면서 공매도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이어졌던 변화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체크를 하게 되면 아직 HLB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따라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HLB 5%대 떨어지고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8%까지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실패한 거는 아니고 보류가 된 상황이어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가는 모습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 쪽을 더 보고 계신다는 의견이셨네요. 어쨌든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는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HLB에 대한 백신 관련된 내용들이 확신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갖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세나 어떤 매매 관점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네. 때는 부담스럽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쪽이에요. 그렇- 제약 바이오도 그런데 거기에 임상주까지 겹쳐지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을 토로해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확인해 보셨고요. 오후장 전략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이기도 하겠네요. 네, 드디어 8월 달 좀 어지러운 8월 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달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안정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 이제 또 지나가는 어느 정도 시장에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수급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되면 한번 또 추가 반등 시도 나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국내 시장에 조금 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최근에 또 이어졌던 기관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변화 그렇게 팔아놨는데 그에 따라서 자율적인 모습이라도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예. 때는 시장의 반응은 좀 빠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람도 솔솔 불고 날도 좋아지는데 외국인들이 좀 시원하게 들어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바람이 불어야 들어오는군요. 그럼 후 하고 불 걸 그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움직이고 수소차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하나 자동차 쪽에서 다음 움직일 쪽은 예.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캠트로닉스요. 네, 이 회사는 원래 화학 관련된 쪽에서 세정 코팅 이쪽 쪽인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OLED 관련된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유리 기판 식각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매출 절반 정도 담당하는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밖에 무선 충전 자율주행 관련된 전자 쪽이 나머지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삼성전기의 와이파이 모듈을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하겠다 하다가 철회했었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쪽 말고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보다 보니까 특히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보통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것보다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교통 시스템이 좀 더 이를 보완시켜주면서 같이 자율주행차와 연계돼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앞으로 한국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는 CITS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이에 따른 인증에 맞춰진 업체가 이 지금 캠트로닉스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으로 이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는 게 투자가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특히 지금 센서라든가 통신 쪽의 기술을 계속 확보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상용화가 뚜렷하게 됐을 때 회사는 많이 바뀌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안을 수 있고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쪽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180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수준의 8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더 기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한 2만 6천 원대 전후에서 매수하는 정도, 그리고 또 목표가는 1차로 한 3만 2천 원대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고가 부분들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3,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 거래되고 있네요. 약간의 혼조세 분위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26,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투자에 따른 이제 성과도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 목표가 32,000원, 매수 시점은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이 시간은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두산퓨얼셀, 드림시큐리티, 슈피겐코리아, 효성, SM,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건설, A스토리, DLENC, 롯데렌탈, BH, 녹십자, 콜마 B&H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죠. 코오롱인더스트리,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현대미포조선, HLB, SK바이오사이언스, 카페24, 유유제약 올라왔고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풍정밀, GS건설, 포스코, 이마트, NC소프트, 슈피겐코리아, OCI, 하나마이크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도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이게 포진되어 있는 게 폴더폰,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슈피겐 코리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헤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보호 필름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액세서리를 좀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삼성에서 폴더폰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제 아이폰에서도 13조 13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폴더폰 출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케이스를 아마 구매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검색창에 이 관련해 가지고 폴더폰 3라든가
플립 관련된 뭐 이렇게 치면은 거의 상위권에가 이 슈피겐 코리아의 그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슈피겐 코리아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관련된 부분 또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여러분께서 뭐 기사를 다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대기자가 88만 명이 되고 미국 쪽에서도 대기자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을 어때요? 전체 시장을 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폴더폰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아이폰 쪽에서도 23년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아이폰 쪽에서 이 폴더폰 관련된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이폰 쪽에서는 우리도 아시겠지만 접어지는 그런 부분, 그 디스플레이 그쪽을 상당히 지금 아이폰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소저가 관련된 부분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 폴더폰 쪽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가 좀 되겠다, 변화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월 달에 잠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인데, 이번에 이제 뭐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빼고 계속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배열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된 거를 한 번에 팍 틀어서 갈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분명히 지금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재료, 이 노출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추후에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폭발적으로 생산량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재료 노출이다. 보통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때요? 끝나고 단기 조정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하루 이틀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뭐 데이 트레이닝 하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어때요? 숙을 때, 눌림을 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60일선 사이 이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 파동선이 21선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21선과 61선 그 사이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21선 정도 가격이 보니까는 한 52,3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이 정도 가격대 좀 내려오면은 21선 정도 부근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6만 원 돌파하더라도 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시장이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하고는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 하게 되면 자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아시아 시장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손절 라인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밀렸을 때는 손절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인 같은 경우는 11선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이 빠질 때도 대비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슈피겐 코리아를 보고 계신다면 한 52,000원 초반대로 내려왔을 때 눈여겨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폴더블폰 쪽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어서 아이폰 쪽은 이제 조금씩 집중이 되고 있는데, 슈피겐 코리아 말고도 뭐 LG 이녹스도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뭐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슈피겐 코리아를 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계신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배열이 상태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좀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을 줬을 때 그때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점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슈피겐 코리아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BH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연성, 인쇄 히로기판 관련된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삼성전자에
현재 인쇄 회로 기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폴더블 폰 터치 패널 부분에 있어서 OLED죠.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Y 옥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탑재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상단에 상당히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좀 상태가 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2017년도에 지금 올라오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상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상단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자, 보면은 한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7,200억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예상을 봐도 이번에 이제 8천억, 뭐 1조 1천 원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받쳐주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은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열어두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다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세는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약간의 이격도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눌림이 좀 들어왔을 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을 좀 줬을 때 그때 한번 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만 원 정도, 지금 21선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이 갭을 메꿔주는 자리가 내려왔을 때를 매수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0일에 만들었던 18,050원 정도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목표는 한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2%대 강세 21,3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긍정적 의견 계속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세경 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몇 년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졌다가 서서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지금 보시면 이평선 같은 경우도 좀 잘 눌림을 지지를 좀 받으면서 서서히 어때 꺾여가는 그 방향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이 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예사 같은 뭐 중소형 기기 관련해 가지고 IT 디스플레이 뭐 기금물 탑재되는 뭐 기능성 필름들을 이제 제조하고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폴더폰에 탑재되는 이 특수 보호 필름을 어떤가요?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주가가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거고 특히 이제 중화공 오포 관련해 가지고도 2차 협력업체로서의 뭐 양산하는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폴더폰 3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기 예. 때문에 세경 하이텍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지금 어제도 오늘도 상승했지만 지금 음봉이고 어제도 좀 음봉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봉이라든가 양봉을 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때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어느 한쪽이 우위한 게 아니라 대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좀 보자는 말씀드려서 한 24,000원 정도 매수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뭐 8월 20일에 만들었던 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하면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폴더블폰 관련해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에스테파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린 의약품을 좀 개발해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제네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라 하죠. 일본 말인데 진짜 그 만든 그 원료들이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하는 거냐. 문제인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 세계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천식 치료제라든가 뭐 위궤양 치료제, MRI 조영제라든가 뭐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된 뭐 중독 치료, 뭐 근육 이완제 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비만성 관련된 뭐 진통제 개발사죠. 비보존의 지분을 한 22.9% 정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피란 젤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임상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좀 모집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겠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25년까지 해서 백신 생산 5대국을 좀 하겠다 해서 5년간 뭐 2조 2천억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이네요. 이제 9월 달에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서 유럽 쪽에서의 유럽 당뇨 학회가 좀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에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정부 같은 실적이 나오는데 되게 주가가 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아니, 실적이 나오는데 안 가지하고 좀 계실 텐데 꼭 그럴 때 갑니다. 언제 내가 던지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11,250원인데 좀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요. 950원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박스권이죠. 이쪽에 여기 상단 쪽에 좀 잡고 1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0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스택팜바 같은 경우는 원래 하락 흐름이었는데요. 한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지금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11,250원.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1,950원으로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이라 하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와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의 기업 규제 등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 보시면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르면서 3,1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 가까이 오르면서 7거래일째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변동이 많아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 장 초반 강력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던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669억 원의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하면서 물량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현재 제조와 전기전자 위주로 물량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2,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에서는 5거래일째 개인과 외국인이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IT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이 오늘 포착되고 있는데요. 기관 계속해서 지금 관망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142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중국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평일에는 온라인 게임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금토일에 1시간씩 총 3시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악재 속에서 게임주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신작 미르4에 대한 기대감과 100%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도 15%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펄어비스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9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와 메시지가 가능하도록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 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6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오늘 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OLED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혜주로 분류됐고요. 현재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오후로 들어서서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잘 이어지길 바라겠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의 흐름, 상승력 줄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코로나19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8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저희는 또 내일 9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한 달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